안녕하세요. 재난재해 안전강의 권효문 강사입니다. 이 장에서는 여름이면 언제나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먼저 태풍 예보가 발령되었을 때 태풍에 대비하는 것과 태풍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보통 따뜻한 열대바다에서 형성돼서 우리나라로 접근하기 때문에 태풍의 생성에서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태풍의 예상 경로와 태풍의 규모를 미리 알 수 있고 그 대비로 인하여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오는 동안 대비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정원에 있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나무와 집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집 주위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내에 보관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 주셔야 하고, 실내에 보관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실내로 옮겨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괴력이 강한 태풍이 올 경우에는 통조림, 생수와 같은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고립될 경우 통조림은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소저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해질 경우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는 거죠. 또 전기시설의 파괴에 대비하여 손전등과 라디오를 점검하고 건전지는 충분히 있는지 초와 성냥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의 경우는 어느 가정이나 손전등, 라디오, 초가 있었지만 현대에는 손전등과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예보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은 라디오밖에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태풍은 사전에 예보가 되지만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예보가 되지 않고 불시에 발생합니다. 손전등과 라디오, 초, 성냥은 한 세트는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풍이 오기 전에 외부의 시설은 점검하였으니 실내의 안전만을 돌보면 되겠죠? 우선 창문과 덧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창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잠금으로써 창문과 창문이 서로 덜컹거리면서 부딪힘을 없애서 창문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태풍이라면 창문에 물을 살짝 뿌린 후 신문을 붙이서 유리의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심하게 트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실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우리가 다용도실, 화장실과 같은 창문이 없거나 아니면 창문이 작은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강당과 같은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면 창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마땅히 몸을 피할 곳이 없다면 담요와 같은 것을 둘러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출은 삼가야겠지만 외부에 있다면 빠르게 실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당시 왔을 때 제가 겪은 일인데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집을 나서려는데 골목길을 돌아서려는 순간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위험을 직감하고 골목을 나가지 않고 잠시 멈췄는데 제 앞으로 파란 쓰레기통이 휙 하고 날아가더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넓은 벌판이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바람이 골목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바람이 더 강해진 탓이었죠. 이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있었답니다. 당시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사상자는 130명에 달했고 4조 2225억 원이라는 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873개 도로가 파괴되고 30개의 다리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2.5m에 달하는 해일과 17m의 집채만한 파도가 경남 남해안 곳곳을 덮쳤습니다. 그럼 태풍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태풍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태풍의 이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태풍의 이름은 일주일간 지속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같은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발표되는 태풍의 예보를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태풍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